한국 사회 자체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이면서도 굉장히 배금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배불러 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을 익숙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피상적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피상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AI랑 대부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유기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위기들이 좀 가장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몰입 고독 느끼는 분들 대여 명을 인터뷰하고 리커넥트라는 책을 썼었는데 책의 독자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했던 대목이 뭐였냐면 잘 지내?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몰입과 고독 상태가 오래된 분들한테는 누군가 잘 지내라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no라고 말하기가 미안스럽다는 거예요. 잘 지내 보다는 어떻게 지내가 조금 낫고요. 또 제일 나은 건 뭐냐면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 이렇게 동아줄을 하나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상담가 겸 작가, 월간 마음건강 편집장 맡고 있는 장재열입니다. 근데 뭐 다 외롭죠. 저는 40인데 외롭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있었고 전 세대가 외로움을 참 많이 겪는 사회가 한국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2030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랑 사회적 고립이라는 상태가 함께 일어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인 것 같아요. 외로움은 감정이고요. 고립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적 고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일연락 말고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하는 사람이 1명 이하인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어떻게 지내? 그때 그 일은 잘 됐어? 이렇게 묻고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회적 고립이 된 사람 중에 안 외로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스몰 토크와 안부 나누는 지기지우가 1명도 없는데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고립하시는 분들은 외로움을 안 느껴요. 근데 이걸 뭉쳐서 생각해버리면 고립된 모든 사람이 외로운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느끼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중에 고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친구 100명이에요. 진짜 연락 많이 오거든요.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부 나누거나 속 얘기하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도 저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고립과 외로움이 함께 있는 케이스들은 뭐냐면 아무랑도 연락을 안 하고 실제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한 채로 외로운 사람들. 이 케이스가 지금 청년 세대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관계의 빈도는 충분히 있으되 밀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면 뭐 외로워요, 고립되어 있어요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오래 알던 사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민정이 아니면 할머니, 외삼촌. 근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알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다 보면 오히려 걱정을 끼칠까 봐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같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문이 날까 봐 걱정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또는 소통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밀도 있는 관계를 맺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 여부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이라는 감정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관계에서의 피상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이면서도 굉장히 배금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배불러 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을 익숙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피상적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피상적 관계가 예전에는 뭐 가벼운 만남 이런 것들도 있었고 술을 먹는 친구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피상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AI랑 대부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많이 꼬여 있을 때 AI들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가 사람한테 너 그거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라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최근에 미국에서 AI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뭐냐면 AI한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점점 더 우울감이 심해지고 AI한테 방법을 물었는데 그냥 AI야 방법 알려줘 이러면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회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운동화 끈으로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묻다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이 사람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의 연결감이 줄 수 있는 것들을 피상적 존재들과 나누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외로워지고 반대로 AI가 완벽한 대화
상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관계의 유기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위기들이 좀 가장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의 상황이 아닌가. 저 깜짝 놀랐던 게 고립, 고독 느끼는 분들 100여 명을 인터뷰하고 리커넥트라는 책을 썼었는데 책의 독자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했던 대목이 뭐였냐면 어떤 얘기가 제일 불편하세요? 라고 그 100여 명한테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60% 이상 얘기했던 게 잘 지내? 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요? 저도 처음에 놀랬던 거거든요. 그냥 인사인데 아주 건강하게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 지내? 그냥 이런 느낌이 있지만 고립과 고독 상태가 오래된 분들한테는 누군가 잘 지내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노우라고 말하기가 미안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툭 던지듯이 잘 지내는데 언니 사실은 나 잘 못 지내는데 내가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하면 움찔할까봐 그냥 인사한 건데 갑자기 고민 얘기를 하네? 그럴까봐 잘 지내라는 카톡에 익십을 한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마 이 영상 보시다 보면은 엄청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 뜸해진 친구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구나 느끼실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주변에 그런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할 때 잘 지내 보다는 어떻게 지내가 조금 낫고요. 또 제일 나은 건 뭐냐면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 근데 너도 그냥 생각나면 연락해라. 이렇게 동아줄을 하나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이거는 내가 지금 듣고 싶을 때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극심한 고독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도 한 달에 하루쯤은 용기가 안 돼요. 누구한테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해볼까? 근데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한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너 생각나서 연락했다. 너도 내 생각날 때 그냥 연락해라. 이러면 그 하루 용기 낸 날 나랑 엄청 친했던 친구는 아니라도 며칠 전에 생각났다고 연락했으니까 얘한테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경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신호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 질문, 그 연락이 많은 스몰톡들보다도 한 사람을 살리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지낸다 결국은 고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다른 채널 출연했을 때 거기서 어떤 얘기 하셨었냐면 나는 혼자인 게 좋은데 저 사람은 왜 고립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냐, 안 맞는 말 같다, 이런 댓글이 막 달렸었어요. 이런 분들이 오인하신 게 뭐냐면 고립된 상태에 빠져든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로움이나 고독감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유래했다면 고립이라는 상태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상실을 겪잖아요. 사별이라던가 이혼, 폐업. 그럴 때 정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나 혼자서 이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자발적 고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감정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을 느낄지언정 내가 선택해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 고립과 고독감이 치유를 주거든요. 근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고립된 상황에 빠져서 그 결과 외로움을 겪는 분들은 명백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학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죠.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에 담배 10개 피 이상을 피우는 흡연자보다도 수명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는 뭐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발적이지 않은 혼자일 때 외로움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늪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외로운 상태가 지속됐을 때 사람은 부정정서로 가기 쉬워지는 건 거죠. 미국에서 프랑스를 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죠. 근데 프랑스에서 독일 가려면 기차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정서라는 대륙 안에서는 같은 부정정서 나라들끼리 옮겨 다니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로움이 되면 왜 내가 외로울까? 사람이 없어서. 왜 사람이 없을까? 이게 건강한 심리가 아니라 내가 좀 예민하니까, 내가 성격이 좀 낯가리니까 난 왜 이럴까? 자책으로 가고 자학으로 가고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체적인 변화에서는 활력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정신 건강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측정하는 게 정서 활력도라는 게 있거든요. 정서적인 부분과 신체적 활력도를 같이 보는 건데 이 정서가 부정정서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신체적 활력도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외로움을 타개하기 위한 뭐 모임에 나간다 뭐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없어요. 건강검진 너무 좋아요. 근데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그건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떤 무인도에 표류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서 살아날 확률도 있죠. 근데 누가 구해줬으면 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막 불을 피고 막 돌멩이 주워다가 SOS를 만드는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꽤 차이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책 쓰면서 만났던 사례자 중에 한 분이 저는 고립이란 단어의 한자를 몰라가지고 한자 세대 아니어가지고
저도 어느 날 천장만 보고 누워있다가 고립이 무슨 한자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높을 고랑 설 입자밖에 자기는 모른대요. 기초 한자밖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높이 설려고 이런 시간을 겪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 했나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부터 시작을 했다. 그 친구는 이제 이불 정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신발 정리 있잖아요. 현관에. 신발 정리를 하신 분도 계셨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모닝 페이지 권해드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트나 A4 용지 한 장 꺼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좋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쓸 말이 없어서 어떤 거 있냐면, 아, 졸려 죽겠다. 화장실 가고 싶다. 무슨 말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3일, 4일, 5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요. 옛날 생각 있잖아요. 막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따돌렸던 그 주동자 막 누구누구 진짜 지금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까지 다 괜찮거든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립, 고독 상황에 놓여지는 것은 내 것을 꺼내지 못한 채로 억압된 상태가 오래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패와 어떤 실수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너무 눌려 있을 때. 근데 솔직하게 토해내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무엇이든지 써내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연민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진짜 고생이 많구나. 내가 진짜 힘들었구나. 그때 이 자기 연민감이 자기 옹호로 바뀌거든요. 아, 나라도 좀 나를 안아줘야겠다. 그냥 일단은 다 쏟아낼 수 있는 거. 모닝 페이지 추천드리고 싶고요. 처음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포스트잇 한 장만 꽉 채우기 정도로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핵심은 계속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시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고립된 상태 또는 극도의 고독감을 느꼈던 상태 이후의 모습을 알잖아요. 왜냐면 십몇 년 상담을 했으니까. 예전에 그때 저를 찾아왔던 분들이 지금 가끔씩 저 출판 기념회 하거나 이러면 막 오거든요. 너무 좋아져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지금보다 나은 순간은 오거든요. 리커넥트라는 책을 같이 작업했던 G드래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을 멈추지만 않아도 되고, 내가 이 시기가 끝나고 또 계속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무조건 나은 시기가 옵니다.